안녕하세요. 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오늘도 18차 시 함께하게 될 이상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마를 모두 읽고 분석을 했는데 오늘은 그 장마 소설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 그 다음에 분석 들어가고 총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더 복귀하면서 우리가 장마의 주요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소설 장마, 윤흥길 작가의 소설이죠. 이 장마에서의 그 시대적 배경은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분들 말했지만 남과 북이 서로 이념이 달라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이념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있었던 시기죠. 그래서 결국 전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은 자본주의, 자유주의라는 미국의 정치 체제를 신봉했고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소련의 이 정치 체제를 따랐기 때문에 이 둘의 갈등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민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과 아픔의 상처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소설의 배경을 굳이 작가가 6.25 전쟁으로 설정한 이유는 뭔가 이 6.25 전쟁에서 어떠한 주제의식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뭐였냐면 결국 이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나라는 이 소설의 서술자 가족이 비극을 겪었죠. 삼촌도 죽고 외삼촌도 죽는 그 비극, 그리고 이것을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할머니와 외할머니끼리의 이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을 때 그 갈등이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라는 그 민족적 정서를 통해서 갈등과 이런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할 수 있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됐죠? 자, 그러면 등장인물 봅시다. 자, 지금 소설의 구성 3요소죠. 배경, 인물. 자, 그러면 인물 첫 번째는 나죠, 나. 이름은 동만이지만 동만이라고 나오지 않고 나라고 나옵니다. 자, 서술자입니다. 서술자란 건 소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라 했죠. 서술자이면서 동시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에요. 사건을 이끌어가는. 그러면 서술자와 등장인물이 같다라는 말은 이 소설은 1인칭이라는 뜻이 되겠죠. 더 쉽게 말하면 작품에 나가 나오면, 나가 등장인물이잖아, 맞지? 나가 나오고 나가 이야기를 해준다면 무조건 1인칭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나는요 어린아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의 시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된 나, 그래서 과거를, 어린 시절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던지는 나의 시점도 나온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 시점이라 했죠. 뒤에서 계속 봅시다. 자, 이 시점에서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 나는 주인공은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죠. 자, 이 주인공인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 대립, 그리고 화해와 용서, 이 가족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들한테? 독자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서술자이면서 등장인물이면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주인공이 아니고 관찰자가 되겠죠. 그래서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주인공들 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할머니죠. 할머니, 첫 번째 삼촌을 무지무지하게 할게요. 맞죠? 그래서 빨치산인 삼촌이 언제 돌아올까 항상 기다리면서 마음 졸이면서 또 삼촌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다들 할머니 혼자 삼촌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삼촌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등을 켜놓는 등 삼촌을 기다리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격을 알 수 있고요. 빨치산인 삼촌을 많이 걱정해요. 우리는 남한이 있으니까 북한군을 미워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식이잖아, 맞지? 자기 자식이니까 빨치산이더라도 걱정이 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무속신앙을 믿고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구의 말을 믿고 삼촌을 기다리죠? 점쟁이. 그렇죠. 점쟁이의 말을 믿고 또 구렁이의 의미가 뭐라 했죠? 우리가 원한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구렁이로 환생한다. 이 무속신앙에서 전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렁이가 죽은 삼촌일 것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외할머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요. 그래서 국군인 외삼촌이 죽었을 때, 전사했을 때 하늘에 대고 빨치산을 저주했었죠. 그만큼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거.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군인 외삼촌을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침착하고 지혜로워요. 왜? 할머니는 구렁이를 보자마자 기절했는데 외할머니는 이 사돈 내 아들이구나. 삼촌인 걸 알고 바로 이 구렁이를 달래서 위로해줘서 돌아가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침착하고 지혜롭고 마찬가지 무속신앙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속신앙을 믿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는 이 둘의 공통점을 가지고 두 분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죠. 자, 주요 갈등 상황 앞에서 말했듯이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외적 갈등이 주요 갈등입니다. 자, 첫 번째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삼촌의 위치를 고발하게 되죠. 나가 낯선 사내의 꾀임에 빠져서 삼촌이 어디 왔는지, 그 다음에 집에 왔다 갔는지를 얘기해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발해버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주면서 조금씩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 결정적인 것은 삼촌이 전사하게 됩니다. 국군이었다 했죠. 빨치산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죽은 이 삼촌 때문에 상심한 할머니가 비가 퍼부는 하늘에 빨치산을 저주하며 할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되게 되죠. 자, 그러면 갈등이 이게 결국 어떻게 해소되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죽은 삼촌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구렁이가 집에 찾아오자 기절한 할머니 대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잘 위로하고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소된 거냐? 외할머니는 할머니랑 싸웠었는데 왜 구렁이를 달래줬어요? 왜? 자식이잖아, 맞지? 내 자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할머니의 자식이에요. 사돈 댁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의 소중함,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공통점, 가족애를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된다. 자, 여기 나타난 구렁이의 의미와 역할은 아까 말했듯이 죽은 삼촌의 환생일 것이다. 왜? 무속신앙에서 한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로 환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빨치산이었잖아.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죠. 전생 속에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이 엄청나게 맺혔겠죠. 가족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느라고. 그래서 이 한이 많은 구렁이로 환생한다고 무속신앙에서 그랬으니까 죽은 삼촌의 환생일 것이라고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믿었던 거죠. 그 다음 삼촌뿐만 아니라 이 삼촌의 모습은 뭐의 축소판이냐? 갈등과 대립.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6.25 전쟁으로 인해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의 축소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렁이의 꼴이 어땠어요? 꼬리가 너덜너덜거리고 몸이 꼬리랑 따로 놀았었잖아. 맞지? 그래서 상처 입은 구렁이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상처 입은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 자, 구렁이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는 사건의 전환점이에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는 거죠. 왜? 외할머니가 이 구렁이를 할머니를 대신해서 달래줌으로써. 됐죠? 자, 주요 사건 긴데 우리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사건의 5단 구성이라고 했었죠. 5단 구성. 우리가 첫 번째 등장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는 부분을 발단이라고 했고요. 자, 사건이 진행되면서 뭔가 갈등이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을 전개.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을 위기. 그 다음에 그 갈등이 점점 고조로 올라서 최고조로 이를 때를 우리는 절정. 그 다음 마지막 절정이 끝나고 나서 결말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설의 5단 구성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 장마에 적용해서 봅시다. 우리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이 부분부터였습니다. 이 부분부터 위기 부분부터 결말 부분까지. 자, 이 전개 위기 부분은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 나와 있었죠. 자, 발단 전개 위기 부분은 앞부분 줄거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 집으로 피란오게 되고 다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소개됐죠. 그 다음 시간적 배경 제시됐습니다. 자, 근데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삼촌은 빨치산으로 활동했고 공산군이었죠. 그 다음 외삼촌은 국군으로 활동했어요. 자, 그러니까 같은 집안 안에 서로 적이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외삼촌, 삼촌은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전쟁에 참전한 상태. 외할머니와 할머니가 서로 갈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그 낯선 사내는 우리 남한 측이겠죠. 남한 측 형사예요. 형사의 꾀임에 빠져서 이 집에 몰래 찾아왔던 삼촌, 왜? 공산군인이었으니까
야 어디 갔어? 삼촌 어디 갔는지 아니?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게임에 빠져서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미움을 살게 되죠. 왜? 할머니의 자식이니까. 자, 그런데 외할머니는 나를 감싸줍니다. 맞죠? 아, 이때부터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틀어지기 시작한다. 갈등의 신마리가 된다. 자,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외삼촌이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하늘을 향해서 빨치산을 저주하죠.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할머니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위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삼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삼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로 인해 빨치산들이 대거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 식구들 모두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점쟁이의 말을 듣고. 마치 무속신앙을 믿었다고 했었죠. 자, 점쟁이가 뭐라 했냐면 아무 날 아무 시에 삼촌이 올 것이다. 어떤 날 어떤 시간에 삼촌이 올 것이다. 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진시라고 나와 있어요. 진시는 새벽, 아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삼촌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삼촌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등이 꺼지게 되죠. 할머니가 삼촌을 위해서 밝혀둔 이 등이 꺼지게 됩니다. 뭔가 불길한 복선을 암시하죠. 자, 이때 삼촌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삼촌이 돌아온다는 이 미신을, 어찌 보면 미신이죠. 미신을 믿는 이 할머니와 우리 가족의 모습을 구경하러 우리 집에 몰려옵니다. 삼촌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맞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시점에선 이 어른들의 이런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어른이 된 나의 시점에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줬었죠. 맞지?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사실을 구경거리로 여기면서 몰려왔다라는 걸. 자, 그러면서 절정 부분입니다. 삼촌이 돌아올 시간이 지나서 삼촌이 안 와요. 그럼 결국 뭐가 집에 들어오게 됩니까? 삼촌이 아닌 구렁이가 집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렁이를 발견한 할머니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기절해버리죠. 왜?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외할머니 조금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구렁이를 잡으려고 하는 어린 나를 막아서면서 구렁이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구렁이한테 자네 이제 왔는가 하면서 따뜻한 말과 안심과 위로를 전해줍니다. 너희 가족은 다 잘 있다. 네가 이러고 있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냐 하면서 달래줍니다. 외할머니는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을 했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할머니와 외할머니 둘 다 모두 구렁이가 죽은 삼촌의 환생임을 알고 있었죠. 왜? 두 분 다 무속신앙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할머니 역할을 외할머니가 대신 수행하면서 뭔가 두 분이 이제 화해하겠구나. 서로 용서하고 갈등이 끝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갈등 해소가 암시된다. 자,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웠습니다. 왜? 구렁이가 이렇게 달래줘도 안 가거든. 그래서 누군가 머리카락을 태우면 뱀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무속신앙인데 하필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울 겁니다. 왜? 할머니의 모성애와 할머니의 냄새가 배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우고 아까 마련해놓은 음식상을 차리고 구렁이를 위해서 기원을 합니다. 자네 이거 먹고 얼른 가게, 조심히 가게. 자네가 마음 편히 가야 너희 어머니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외할머니가 기도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느껴지는 건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비록 자기의 자식이 아니지만, 이 죽은 삼촌이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의 비교, 이 전쟁의 상처, 아픔을 민족적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하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구렁이가 사라지죠. 이 뜻이 뭐냐? 한을 풀고 저승으로 마음 편히 삼촌이 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마지막 결말은 할머니가 기절했던 할머니가 일어나서 이 죽은 삼촌의 환생, 구렁이가 무사히 돌아감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왜? 이때 동안 갈등하면서 외할머니 못되게 굴었거든. 그 미안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무엇으로? 서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자, 할머니의 건강이 더 악화됩니다. 결국 한번 쓰러지시고 할머니가 악화되고 점점 아파져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죠. 자, 돌아가시기 직전 나와 할머니는 화해하게 됩니다. 나와 할머니 갈등 왜 생겼죠? 이때 낯선 사내한테 삼촌에 대해서 알려줘 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도 할머니를 용서했죠. 그래서 정신적 상처까지 이루어졌다. 자, 여기까지 사건 흐름이었습니다. 자, 작품 제목이었던 이 장마의 상징적 의미를 봅시다. 장마, 뭔가 꿉꿉하고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하죠. 그래서 작품 전체 배경에 음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족의 비극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가족뿐만 아니라 더 넓게 확장하면 민족에게 닥친 비극을 의미한다.
전쟁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말 지루한 장마가 끝났다는 건 이 갈등이 해소되고 비극이 종식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아까 말했던 이중적 시점입니다. 자, 서술자 나가 나오는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가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의 시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된 나의 회상 시점도 나온다라는 거죠. 자, 어린아이의 나는 이념에 치우치지 않겠죠. 나는 공산주의도 또 자유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니까, 맞지?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보이는 그대로만 어른들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른들의 그런 속마음이라든가 꿍꿍이라든가 이런 심리들을 전달할 수가 없죠. 어린아이는 잘 모르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게 바로 이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알지 못하는 어른들의 심리와 생각. 그때 삼촌이 돌아오던 날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또 어렸을 적 자신의 모습, 구렁이를 잡으려 했던 어쩔 수 없이 어린애였던 그 어렸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어른이 된 나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 어린 서술자의 한계를 보완해 줬었다. 자, 그 다음 할머니고 친할머니고 외할머니고 두 분 다 이 방언을 사용했었죠. 전라도 쪽 방언인데 이 방언을 사용해서 작품에 사실감을 더해주고 뭔가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시골의 느낌을 형성하더라.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결국 작가는 이 장마라는 한 일가 나 동만이의 이 가족,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이 외삼촌이 죽으시고 또 삼촌이 돌아가신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허구적 소설이죠. 실제 있었던 이 6.25 전쟁의 비극과 또 이념 갈등으로 인한 희생과 상처, 전쟁 나간 군인들, 그리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민족적 동질성,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자. 그래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이거는 일상적인 이야기죠. 우리 이런 아픔을 겪었으니까 이걸 서로 용서하고 해야자. 이걸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서.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장마 한번 전체적인 것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갈래는 전후 소설입니다. 전후는 여러분들 전쟁 후라는 뜻이에요. 전쟁 후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길이, 분량이 있는 중편 소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 나가 할머니를 용서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했죠. 그래서 성장 소설에 해당합니다. 자, 성격은 사실적이에요. 왜? 인물들이 실제로 방언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잖아. 맞지? 사실적이고 상징적이다. 이 장마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렁이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생각을 했었죠. 토속적. 왜? 전라도 어느 시골에서 일어난 인물들이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죠. 샤머니즘은 우리 무속신앙을 의미하죠. 그래서 할머니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이 무속신앙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왔었다는 거. 자, 배경은 6.25 전쟁 중 장마철이고요. 공간은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자, 시점은 저번에 말했듯이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되죠. 자, 제재는 이념의 대립과 화해를 다루고 있다. 그다음 주제는 이념의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그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 작품의 주제였습니다. 자, 특징 별표 한번 치고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어린아이의 나의 시점이 나왔었죠. 그래서 좀 더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했었고, 그다음 이중적 시점이 드러났죠. 어른이 된 나가 회상하는 시점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시점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했고, 방언을 사용해서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뒤쪽에 있는 장마 학습활동 풀어오는 과제 꼭 수행해 오길 바랍니다.